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은 빠졌는데 시간이 됐음에도 우리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에서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본 저는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이 9.11 사고가 난 지 22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희생하고 봉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남가주 교회회장 최영봉 목사님께서 또 KYCC 대협력위원장이신 피부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박창영 회장께서 주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장지용 장로님께서 식사하고 행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영 회장님께서 질의응답은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리를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한 5분 안에 여기서 오신 분들은 서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자기 소속과 이름하고 인사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지휘는 데서 시기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계호 장로님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길교회의 장병우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피커위원장 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비전 신문사입니다. 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봉화식 기자입니다. 교회도 좀 뒤로 올게요. KBS 아메리카의 김주원 기자입니다. KBC에서 왔습니다. 네. SBS 전용 기자입니다. YT 박수몽 기자입니다. 네, 라디오 미래기체에서 박수몽입니다. 한국일보 황희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봉 목사님 사모입니다. 네, 저는 제53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최영봉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의 박창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KYCC 대외협력 디렉터 스티븐입니다. 저기 주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김기산 잠깐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 봉사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주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바라고. 자, 먼저 우리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 교회 대표이신 우리 최영보 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현재 양가족 교육을 섬기고 있는 지영봉 목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0회 이전에 우리 정면 목사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 하시면서 축사를 하시고 또 이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한인 사회 안에 또 우리 교계 안에 참 좋은 단체가 있구나, 필요한 단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시간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영어가 부족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시민권 시험 이런 것을 도와주시고, 또 이민권 이런 것을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 되신 분들을 위해서 메디칼이나 또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시고, 또 정부 혜택 이런 것들을 도와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21년 전에 뉴욕에서 시민권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 저도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그 예상 시험 문제를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면서 인터뷰를 정말 떨면서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저도 메디칼을 또 받았고 메디케어를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소셜 워커스를 7, 8번 찾아갔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 교계 안에, 우리 한인 사회 안에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하고 필요한 단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계 차원에서도,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체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인 사회와 또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KYCC 대해협력위원장이신 스티브 광 회장님께서 사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YCC 대외협력 디렉터 스티브 강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 목사님을 거의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요. 연장자 센터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같이 한미연합회나 여러 한인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더욱더 탄탄한 기둥으로 이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를 새롭게 출발을 했다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인사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 한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 삶 속에서도 항상 한국 한인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니즈를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인사회의 발전에 더 큰 원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가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사실 흑인이나 라티노 그리고 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기독교인의 베이스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정치적 신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에 필요한 니즈를 채워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의 미션과 비전은 저는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한인분들도 이 소식을 접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늦게 우리 중앙일보 장면화 앞장 오셨는데 앞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연장자한테가 더 우리는 이슈가인데 이제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센터 대표이신 우리 박창영 목사님께서 주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우리 박창영 목사님 만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제가 크리스찬 헤럴드에 있으면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박창영 목사처럼 우리 한인타운에 1.5세 치고 한국말을 의미까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박창영 목사님 여러 가지 정말 참 유익한 일들을 다녀오시는데 밖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정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제가 한 5년을 커뮤니티를 떠났다가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아주 바쁘신 시간들을 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해왔던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후속 기관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또는 초점이 연장자 센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이민법 서비스를 비롯해서 메디케어와 은퇴연금 한도 내에서 소셜 서비스로 우선 시작을 할 것이고요. 모든 업무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제공해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연장자 센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졌던 목적인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진실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 또는 기관은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력 자원과 인적 자원,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 사회를 밝히고자 하는 정말 열정을 가진 분들,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목사님들의 기도, 이런 영적, 지적, 인적 자원이 교회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몰려있는 인적, 지적 자원들을 커뮤니티로 끌어내서 한인 커뮤니티를 밝힘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한인타운에 사는 또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에 와닿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끔 저희들이 글을 쓰고 또 언론과 소통하고 또 기독교 언론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메시지를 교회에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던 활동을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우리 한인 사회가 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우리 KYCC라든지 한인회관이라든지 뭐 한인 가정상담소라든지 이런 여러 비영리 단체들과 업계를 같이 해서 이분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때 우리 교계가 뒤에서 밀어줌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나 각 커뮤니티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신뢰하고 또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위치로 가게끔 번익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이번에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보도자료에 있지만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라든지 홈레스 문제라든지 또 신분 문제로 고민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 나누기 어렵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뭐 마약과 중독 문제, 뭐 언어 장애, 노인 문제, 가정 문제,
부정부패로 가득한 시 정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관심을 필요하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시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뿐이 없게 되는 그런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것인데, 한 예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웨스트몰랜드하고 팔가를 가보시면 거기에 비스타 타워라고 하는 노인 아파트가 있어요. 한인 노인분들이 거의 한 200~300명 살고 있는데, 그 비스타 타워 노인 아파트를 바로 옆에 있는 퍼스트 배티스트 철치에서 지은 거예요. 시하고 협력을 해갖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모아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큰 빌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가 생기는 거예요. 살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놀만디하고 윌셔에 가게 되면은 윌셔 타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833 유닛이 있습니다. 섹션 8 유닛인데, 거기는 그 윌셔 크리스천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하고 힘을 합쳐갖고 만든 저소득층 아파트예요. 지금은 오아시스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크라이스트 윌셔 크리스천 철치가 있고, 또 윌셔하고 마나탄을 가게 되면은 또 한 200~300명 살고 계시는 크라이스트 마널이라고 하는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크라이스트 유니티 철치가 만든 노인 아파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담스하고 하버드를 가시면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페임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4.29 폭동 때 그 시실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면서 시와 연방정부, 카운티, 주정부가 모든 자원을 그 교회에다 갖다 줌으로 인해 갖고 그 교회가 지금은 노인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를 뭐 몇백 대를 지은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월크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업훈련소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쪽 대표자들하고 얘기할 때 고 부서만, 교회가 아니라 그 직업훈련소만 1년 애뉴얼 버젯이 600만 불이었어요. 체이스 은행, 이 LA 카운티에 있는 그 주요 기업에서 기부하고 시,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훈련시키라고 돈을 내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5만 불, 10만 불 수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컴이 커뮤니티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직업 훈련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4.29를 잘 알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한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가 없었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줄 미국 시스템을 알고 정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나 그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카운티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LA 재건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 돈이 한인 커뮤니티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9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4.29 행사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4.29 행사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어요. 왜냐면 그때 피해를 본 분들 제가 많이 알아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린다면은 그 세인 제임스 에피스코펄 처치라고 윌셔하고 세인 앤드루스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침에 가보시면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거기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줄을 거의 막 500m씩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학교를 이 교회가 196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국민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존립 목적을 이제 우리가 이제 튼튼해졌어요. 기반이 닦여 있습니다. 1세 목회자분들께서 너무너무 희생하셨고 1세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희생을 하셨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와서 한인 커뮤니티를 살찌우고 한인 커뮤니티를 지켜내는
그 사역으로 우리의 비전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목사님들과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회 이슈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길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했는데,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는 원칙적으로는 주는 사랑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한 지역 선교 차원에서 운영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풋뱅크를 7년 동안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저희한테 말하기를, 오피셜리 말하기를 미시시피 서부 쪽으로서는 가장 많은 음식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다라고 저희를 인정을 해줬고요. 하버드 캘리포니아를 개입을 할 당시 저희가 가주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킨 단체로 당시 피럴리 담당자가 저희들에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벌써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시와 카운티와 주정부와 연방정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뉴햄프셔와 그 유가의 새나라 아파트를 추진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저희들한테 2,400만 불이라는 기금이 우리 은행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삽질만 하면 되는데 백스토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커뮤니티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테이플 공간이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가 1년에 1불 내고 사용할 그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문화교육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특히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카운티에서 중요한 정부기관이 들어와서 한국 분들을 거기서 한국어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뤄내지는 못했죠. 그리고 저희가 한인타운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인 비영리단체로는 최초로 미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법을 실행할 수 있는 공인 인가를 받았고, 또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G28이라고 하는 대변인 양식을 넣어서 그 손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교인이 하나도 없이 그 30명이라고 하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이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교회에서 20, 30명만 모여주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목사님들과 교인들과 소통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을 낸다면 저희들이 그 보이스카웃을 시작했던 그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를 남기고 가자. 또 한 25년 넘게 활동했던 일들에 대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과 잘 못한 점들을 보고 있었는데, 한인 커뮤니티를 제가 멀리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가 생각할 제일 중요적인 건 단합인데, 짜임새 있는 그 체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인타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 교회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실은 신학적인 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한인 교회가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무슨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일들을 뜻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참여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저는 뒷바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컨택 포인트가 뭐 웹사이트가 있으시다든지 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찾아오라든지. 여기 전화 있고 이메일 있고요. 직접 찾아가도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여기 주소 있고요. 웹사이트는 아직 준비 안 되시죠? 웹사이트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놓을 만한 웹사이트는 아닌데
www.ktecla.org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ktecla.org.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로 웹사이트 다시 다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교회분들, 또 목사님들, 또 크리스천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인타운 이제 한인교계 연합이잖아요. 지역이 어디까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한 3, 5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고요. 벨리 지역에 그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섭외를 할 거고요. 세리토셀에서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와 대화를 해서 LA 카운티 내 6개에서 7개 교회가 단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 내용이 써져 있지만 제가 정치인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만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법안들을 추진하는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앞세우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2만 명의 한인 유권자 등록을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하고 10번을 말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게 저희가 배운 결과예요. 예, 이상으로 하지 마치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들 모두 다 언론사에서만 오셨는데 언론사에서 하신 이런 내빈들 우리 장배우 장로님, 박상준 회장님 잠깐 우리 교회 허시관 윤집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기념 촬영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딱 준비를 하시고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세 분 앉아 계시고 박상준 회장님, 윤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빼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없이 다 바짝바짝 서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부터 보세요. 하나, 둘, 셋. 됐고요. 좀 섰어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잠깐요. 자리 앉으시고요. 혹시 입구에서 자기 정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입구에 지금 초이스할 수 있는 일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네, 조심히 됐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해주신 부분 또 하나만 좀 더 설명 부탁드리자면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인 교회들과 함께 정치 참여에 대한 건 어떤 걸 좀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그 한국 정치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고요. 그 미국 내에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교인들이 또 한인 커뮤니티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한국어로 전달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결정을 또 투표에 참여를 하시지만 투표를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권장을 해드립니다. 교회 위주로. 그래서 각 교회의 커뮤니티 사역부를 개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 커뮤니티 사역부에서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투표 참여 이런 정치와 관련된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고 그분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그분들이 직접 정치인들과 후보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전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없게끔 절대로 내란이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이 그 정보를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를 이제 뭐 확정했다. 좀 저희는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밝힌 교회나 뭐 교계 단체나 뭐 어느 정도 지금 참여를 확실히 의사를 밝혔나요? 성도님들은 제가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80%가 찬성을 하셨고요. 찬성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이슈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이런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점점 살기가 어려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노인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민법으로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산호세에서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화를 하고 계세요. 그 니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회 책임자들이 모여서, 저희들과 모여서 그분들이 거부 반응이 없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은 기자, 마이크 좀 조금 더 예, 저기 약간 이게 좀 지금 현재 벌써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참여 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모델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가장 훌륭한 분은 마틴 루터 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또 그분 위주로 있는 교회들을 이 사회 이슈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인권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분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흑인 지도자들하고 만날 때 모든 이민자들은 어느 면에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마틴 루터 킹과 흑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할 때 여기 윌셔가로 있는 미국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이면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우리 한인 목사님들 위주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제 언어적인 장애, 뭐 신학적인 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지금 이미 한인 사회에서 한인 미영리 단체, 예를 들면 LA 한인회라든지 뭐 KYCC도 일부 저기 있고 KAC 등 그런 단체들이 뭐 정치 참여라든지 아니면 소셜 서비스 부분, 그 한인 이민자분들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 교계 중심으로 이런 단체를 만드시면서 그런 단체들과 뭐 연계나 뭐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반드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지금 빅톨빌이나 여러 그 먼 곳에서 그 소셜 서비스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셜 서비스 부서를 저희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전문 소셜 워커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부와 저희와 연대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하게 안 하면서 연결을 많이 하시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교인들에 대한 그런 걸 알리는 것도 굉장히 계몽 차원에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 참여를 원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직접 그 큰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로 모이게 되면 교회분들은 약간 또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퍼실리테이트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로 가게 할 거예요. 네, 교회로 가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부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올가나이즈를 하고 초대하고, 저희는 옆에서 퍼실리테이트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포지션 지금 뭐 직함이 어떻게 돼요?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 센터의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이렇게 보여줄 게 없는데 이렇게 좀 알려야지 또 저희들이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 한두 분만 딱 이쪽에 전원 됐고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예. 사실 뭐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로 봤을 때도 가정 내 문제라든지 이렇게 오픈돼 있지 않는 거, 교회 안에서 조금씩 있는 일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끄집어내서 도울 필요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죠? 네. 마이크 조금만 은희 조금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사실 그 다른 타 커뮤니티 단체도 이러한 단체를 좀 기대가 큰 게요. 한인 사회는 정말 교회들이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크리스천들한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지만 타 커뮤니티나 이런 커뮤니티 이슈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커뮤니티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이 교계와 그리고 한국 교회들과 이 새로운 릴레이션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한인 사회에 겪고 있는 뭐 청소년 이슈나 뭐 마약 이슈, 노숙자 이슈 여러 이슈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아까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교계 중심으로 사실 정치 참여 운동 많이 하고 지금 뭐 저기 스위 사장님도 지금 정치이자 한인민주당협회를 지금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교계가 나선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뭐 불러올 수 있는 뭐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한인 정치력 신장의 미싱 링크는 한인 교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한인 정치력 신장 업그레이드 또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동참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한인 정치인들의 새로운 탄생과 그리고 커뮤니티 발전에 훨씬 더 앞장설 수 있다는 기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런 단체를 많이 기다려왔다고 했는데 한인 사회를 쭉 봤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생겼을까요? 사실 이러한 모델은 미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모델이거든요. 이제 한인 교회들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커뮤니티 워크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성공을 있던 사례, 뭐 특히 First AM이나 여러 이제 대형 교회들이 지금까지 정치력 신장 또는 커뮤니티 성장에 앞장서 왔듯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우리 커뮤니티,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는 이런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협회 타이틀 정치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뭐 둘 다 맞는 걸로 감사합니다. 박상철 한번 의장 한번 딱 피코인이요. 피코인 의장. 풀뿌리 정치. 정치로 가네요? 나는 정치적인 포커스를 너무 안 두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는 먼저 갈게. 저 짜증내고 하는 게 나는 먼저였지. 고생 많네. 아이고. 사진 찍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가 봐. 스위 사장. 밥 먹지? 네, 밥 먹고 가죠. 다들 간다고 그러네. 이게 없어가지고. 뭐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